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지만 권력과는 무관한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언제부터인가 거지처녀 복녀가 살고 있었죠. 복녀가 그 마을에 살게 된 지도 1년이 다 되어갔으며 밤새 눈보라가 친 마을의 아침은 고요했답니다. 복녀라는 거지처녀 말이요. 내가 얼굴을 살짝 봤는데 얼굴이 자그만하고 아주 예쁠 수가 없었구먼. 형님, 복녀가 그리도 이뻐요? 말도 말어. 씻어 꾸며놓으면 양반 규수는 저리 가라요. 삼순이는 여주댁 말을 듣고 기겁하며 말했습니다. 행님, 어쩌요? 동상, 왜 그러는 것이요? 아이고, 큰일이구만요. 우리 양반이 복녀만 보면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난리여요. 나중에는 살림도 차릴 것 같아서지요. 그려? 아니 되겠구먼. 이 마을에서 쫓아내야 되겠네. 마을 모든 아낙네들이 입을 모아 복녀를 쫓아내려고 거지촌으로 갔습니다. 거지촌에도 밤새 내린 눈으로 난리가 나 있었죠. 판자와 지푸라기로 만든 집은 눈으로 무너져 내렸고 아이들은 부모 품속에서 떨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복녀도 앙상한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죠. 행님, 오늘은 그냥 가요. 차마 이 꼴을 보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치면 욕먹을 것 같아요. 동상이 그리 물러 터졌으니 서방이 그러는 것이 아니요. 서방이 복녀 데려다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큰일 날 소리지요. 하여 마을 아낙네들은 복녀를 잡아 끌고 거지촌에서 나왔죠. 복녀는 어서 이 마을에서 떠나거라. 배고프면 동냥이나 할 것이지 남의 서방을 꼬들리고 그러는 것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제발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복녀야, 내 서방 알자뇨? 지금 너만 보면 사죽을 못 쓰구먼. 다른 아낙네들도 자신의 서방도 그랬다면서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마을 아낙네들이 복녀를 붙잡고 질질 끌고 마을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을 유빈선비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유빈선비의 눈에는 거지처녀가 말도 안 되는 말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멈추시오. 여주댁은 유빈선비의 말에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유빈선비님, 무슨 일이신가요? 거지처녀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냐? 복녀 때문에 서방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먼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고 있지요. 이 추운 날 짐승들한테도 그리 못할 짓을 사람인 거지처녀한테 하는구나. 아낙네들은 유빈선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기에 그 누구도 말을 못했습니다. 유빈선비는 아낙네들의 사이로 들어가 추위와 겁에 질려 있는 복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헌데 입고 있는 옷도 얇았지만 바른 천으로 돌돌 말아 겨우 살만 가린 정도였답니다. 유빈선비는 자신을 보고 있는 아낙네들한테 말했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서방을 지켜야지요. 아낙네들은 소근거리며 모두 떠났답니다. 선비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 할 것도 없으니 신경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눈 위에 털썩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복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유빈선비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때 유빈선비는 자신의 발에서 버선을 벗고는 복녀의 발에 신겨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귀하신 분의 버선을 제게 주시다니요. 아니 됩니다. 복녀라 하였느냐? 내가 넉넉하면 너에게 따뜻한 옷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 이것이라도 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복녀는 유빈선비의 따뜻한 마음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죠. 유빈선비는 복녀를 일으켜 세우고는 자신의 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집은 저 마지막 끝집이다. 혹시 도움받을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거라. 선비님, 감사합니다. 유빈선비는 찹찹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했죠. 복녀는 유빈선비가 신겨준 커다란 버선을 보고 유빈선비의 뒷모습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리하여 두 사람의 인연이 서서히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매서운 칼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녀는 동냥을 하기 위해 마을을 돌기 시작을 했죠. 복녀의 발에는 커다란 버선이 보였고 끈으로 돌돌 감아 놓은 것이 사내들 눈에는 측은해 보였고 아낙네 눈에는 커다란 사내 버선이 누구 것인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하여 집집마다 서방의 버선이 몇 개인지 확인하며 소근거렸습니다. 복녀는 춥고 너무 배고픔에 아낙네들의 소근거림을 신경 쓸 기운조차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물러가라. 사또나리가 행차하신다. 말을 타고 앞만 바라보고 가는 사또의 표정은 심술이 잔뜩 끼어 있었죠. 헌데 커다란 산의 버선을 새끼줄로 칭칭 감은 복녀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잠시 멈추어라. 이방, 저 거지개 집을 불러보거라. 사또나리 거름뱅이를 더럽게 부르십니까요? 좋으신데 어서 댁으로 가시지요. 아니다. 내가 물어볼 말이 있구나. 이방은 복녀한테 가서는 말했습니다. 거지개집은 사또나리가 부르시니 냉큼 이쪽으로 오거라. 복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사또가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사또는 고개를 들은 복녀의 작고 귀여운 얼굴을 보고는 헛기침을 하고는 생각했죠. 거지개 집의 얼굴이 반반하구나. 사또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사내의 버선은 누구한테서 훔친 것이냐? 복녀는 생각지도 못한 사또의 질문에 놀란 눈으로 사또를 바라보았답니다. 사또는 자신을 올려다보는 복녀의 얼굴을 보고 그만 넋을 놓고 쳐다보았죠. 거지개 집의 얼굴이 이리도 곱상하다니. 사또는 물어보려 했던 말은 잊고는 이방한테 말했습니다. 거지개 집이 불쌍하구나. 따뜻한 옷과 음식을 내어 주거라. 그리고 두꺼운 버선도 내어 주거라. 이방은 사또의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베풀라는 말을 들으니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사또는 유유히 관아로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녀한테 쏠려 있었답니다. 그렇게 복녀는 관아에서 옷과 음식 그리고 따뜻한 버선도 얻어서 거지촌으로 갔죠. 허나 복녀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답니다. 복녀는 커다란 선비에 버선을 품에 넣고 간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녀는 동냥을 하기 위해 동네를 돌고 있었죠. 헌데 저 멀리에서 익숙한 사내가 구구절절 사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 선비님은 나에게 버선을 주신 유빈 선비님이잖아? 복녀는 조심히 다가가 유빈 선비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내가 이리 부탁을 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네. 허나 어머님이 저리 아프시니 어찌하겠는가? 부탁이니 미리 돈을 땡겨서 받을 수 없겠는가? 내가 과거급제를 하면 꼭 갚겠네. 도련님, 지금 저한테 미리 가져가신 돈만 내도 5냥입니다. 저도 이번만은 아니 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지요. 유빈 선비는 자신도 염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뒤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유빈 선비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하던 놀이개를 꺼내 새책방 주인한테 주며 말했습니다. 이 놀이개라면 저 선비님에게 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충분한데 어찌 거지개 집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릴 적 어머니한테 받은 것입니다. 집을 잃고 이리 떠돌아다니지요. 복녀는 뒤돌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돈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이더냐? 정말 고맙구나. 저한테 고마워하실 것이 아니고 저 거지 복녀한테 고마워하셔야지요. 놀이개를 주고 갔지요. 유빈 선비는 자신이 버선을 벗겨준 거지처녀임을 알 수 있었죠. 이 은혜를 내가 꼭 갚겠소. 유빈 선비는 복녀의 뒷모습을 한참을 바라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무는 오후. 복녀는 아침부터 동냥을 하기 위해 동네를 돌았지만 해가 저물 때까지 동냥을 못해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었죠. 복녀는 관아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관아에서 사또의 소중한 관자가 없어졌다며 발칵 뒤집어져 있었답니다. 이방, 내 귀한 관자가 없어졌다. 어서 찾거라. 이방은 정신없이 찾기 시작을 했지만 그 관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제 거지개 집이 가져간 것이 아니더냐? 어서 그 거지개 집을 관아로 데리고 오너라. 이방은 사또의 지랄 맞은 번덕에 혀를 내둘리며 복녀를 찾아 관아로 데리고 왔답니다.
어제 내가 사또의 관자를 훔쳐갔느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전거지이지 도둑은 아닙니다. 복녀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일이니 어서 거지개 집에 몸을 수색하여라. 이방은 관아에서 일을 하는 칠푼댁을 불려와 거지개 집에 몸을 수색하라 말했습니다. 복녀는 억울한 표정인 반면에 사또의 표정은 다음을 예상하듯 느긋했죠. 복녀의 저고리단에 무엇이 만져집니다요? 안악내는 복녀의 저고리 단을 뜯어보니 단자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관자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귀한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 옷은 관아에서 주신 것이 아니니까. 내가 불쌍하여 베푼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것이냐? 어서 복녀를 감옥에 쳐넣어라. 사또는 그렇게 명을 하고는 집무실로 뒤돌아섰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스멀거리고 있었죠. 잠시 후 복녀는 감옥에 갇혔고 자신의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먹거라. 복녀는 간수가 넣어준 밥을 보고 의아하게 쳐다보았답니다. 사또가 먹을 것 챙겨주라 하셨구먼. 내가 간수 생활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오. 거지가 감옥에 들어오면 호강하는 것이 아니오. 밥 주고 재워주고 이런 호강이 없지. 아재는 내일 장 열 때 맞으려면 어여 자유. 복녀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커다란 고봉밥을 정신없이 먹었는데 밥 속에 고기 반찬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복녀는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서도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복녀가 궁금하여 관아 안으로 시찰한다는 명분으로 감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다른 죄수들은 보는 둥 마는 둥 오직 복녀한테 관심이 있어 서서히 복녀가 있는 곳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죠. 헌데 갑자기 코에 손으로 막고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냄새더냐? 거지 계집이 씻지를 않아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요. 아니 되겠다. 어서 거지개 집을 씻게 하라. 사또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복녀의 씻은 얼굴을 볼 수 있어 내심 좋았답니다. 간수는 복녀를 데리고 칠푼댁한테 갔죠. 복녀를 씻기라는 사또 명이 있었구먼. 이것이 뭔 일이요? 거지라면 보지도 않고 피하셨던 사또가 별일이구먼. 낸들 아나?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간수는 그 말만 남기고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죠. 칠푼댁은 복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사내놈들은? 칠푼댁은 사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있다는 듯 표정을 지었답니다. 잠시 후 목간통 안에는 따뜻한 목욕물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고운 한복이 준비되어 있었죠. 복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 채 칠푼댁이 시키는 대로 옷을 벗고 목간통에 몸을 담갔습니다. 웜에 속살은 어찌 이리 더 하얀 것이요? 복녀는 칠푼댁의 말에 너무 부끄러워 몸을 움츠렸답니다. 나도 말이요. 처녀 때는 복녀처럼 고왔었지. 그때 사내들이 나 좋다고 얼마나 쫓아왔던지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구먼. 칠푼댁은 자신의 과거를 말을 하며 복녀의 때를 빡빡 벗겨주었고 복녀는 너무 아파 찔끔찔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장시간 동안 물을 바꿔가며 씻어 놓은 복녀는 그리 아름다울 수가 없었죠. 씻어 놓으니 완전 딴 사람 같구먼. 얼굴에 떼꾸정 물이 다 빠지니. 웜에 이리도 이쁠 수가 있는 것이요? 칠푼댁의 수다는 끊이지 않았고 미리 준비한 한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칠푼댁의 방으로 들어가 머리를 말리고 곱게 머리를 따았죠. 칠푼댁은 사또한테 가서는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복녀를 깨끗이 씻어 놓았는데요. 감옥으로 보내면 될까요? 아니다. 형을 받기 전에 내가 다시 조용히 훔쳐간 관자에 대해 물어보아야겠다. 내 방으로 데리고 오너라. 네, 알겠구먼요. 칠푼댁은 사또의 속내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맞다고 생각이 드니 그리 화가 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나 그 사실을 복녀한테 말을 할 수는 없었죠. 복녀야, 들어오너라. 복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또는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지 사발에 물을 마셨답니다. 서서히 복녀가 사또의 방으로 들어왔고 사또는 물을 먹다 복녀를 보는 순간
살해가 걸렸던 거죠. 사또는 얼굴이 벌개져서 기침을 했습니다. 칠푼댁은 속으로 생각했죠. 아이고, 잘 되었네. 심보를 그리 나쁘게 먹으니 탈이 나는 법이구먼. 사또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칠푼댁에게 나가라 손짓을 했답니다. 칠푼댁이 나간 후 사또는 복녀를 한참을 넋을 놓고 쳐다만 보았죠. 내가 지금부터 복녀한테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 것이다. 관아에서 일을 하면서 내 수청을 드는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먹고 자고 입는 것까지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사또는 고개 숙이고 있는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를 잃어 집도 없이 떠도는 신세이지만 사람의 도리는 알고 있지요. 그것은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또의 관자를 훔치지 않았지요. 뭐시? 세상 모르는 거지개집인 줄 알았는데 당돌한 것을 보니 그것은 아니구나. 그래, 나한테 쉽게 수청을 들면 재미가 없지. 난 거칠게 나오는 복녀가 더 좋구나. 오늘은 너의 생각을 알았으니 감옥에서 잘 생각해보거라. 내일 다시 얘기하자구나. 복녀는 사또의 속내를 알고 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복녀는 눈을 감고 자신의 품에 있는 유빈 선비의 버선에 손을 올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유빈 선비는 아프신 어머니한테 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유빈아, 이 비싼 약이 무엇이더냐? 내가 돈이 어디에 있어서. 어머니, 저보다 더 가난한 거지처녀가 저를 위해 귀한 것을 내놓았지요. 저는 이번에 꼭 과거급제를 하여 그 거지처녀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도 고마울 때가. 그 아이를 어서 데리고 오너라. 여인이 거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어머니는 문갑에서 작은 보따리를 펼치면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옥으로 만든 놀이개이었죠. 이것으로 대신 주고 그 거지 처녀의 놀이개를 다시 찾아오거라. 어머니, 이것은 어머니한테 귀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면 더 이상은 못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유빈 선비는 어머니한테 놀이개를 받아들고 새 책방으로 갔죠. 거지처녀의 놀이개를 나한테 주고 이것으로 대신하겠소. 새 책방 주인은 거지처녀의 놀이개를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참으로 이상하오. 놀이개의 색과 모양이 같네요. 크기만 다릅니다요. 새 책방 주인은 복녀의 놀이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빈 선비는 복녀가 어머니가 찾는 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죠. 내가 바로 돌려주겠소. 확인할 것이 있으니 이 놀이개를 빌려주시오. 유빈 선비는 새 책방 주인의 허락도 없이 2개의 놀이개를 들고 어머니한테 달려갔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따님을 찾은 듯합니다. 무슨 말이더냐? 유빈 선비는 2개의 놀이개를 어머니한테 보여드렸죠. 어머니는 2개의 놀이개를 떨리는 손으로 잡고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품었답니다. 그래, 내 딸이 맞구나.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어머니의 물음에 유빈 선비는 동네에서 떠도는 소문이 복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소문으로 거지처녀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또가 흑심을 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아마도 복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서 관하로 가자. 차비를 하거라. 그리하여 유빈 선비와 어머니는 힘겹게 관아에 도착하여 감옥에 있는 복녀를 찾았습니다. 쓸쓸하고 차가운 감방 한켠 복녀는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작은 그림자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복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듯 가슴이 쿵 내려앉았던 거죠. 어릴 적 품에 안았던 작은 딸아이의 모습이 세월을 넘어 복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겹쳐 보였답니다. 어머니는 손에 꼭 쥐고 있던 놀이개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아가야? 이 놀이개가 내 것이 맞느냐? 복녀는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망울이 금세 촉촉히 젖어 있었고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어머니는 참아오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창살 넘어 복녀를 쓰다듬으려 애쓰고 있었답니다. 우리 아가가 맞구나. 내가 내 어미다. 이 어미가 얼마나 우리 딸을 찾았는지 아느냐? 복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손을 뻗어 어머니에게 다가갔죠. 정말 어머니이십니까? 어머니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가 내 어미다.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구나. 그래, 아픈 곳은 없는 것이냐? 복녀는 더는 참지 못하고 감옥 창살 사이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아픈 곳은 없습니다. 헌데 어머니 몸이 아프다 들었습니다. 어찌 아프신 몸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벌써 몸이 다 나은 듯 좋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창살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펑펑 울었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이 눈물 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죠. 어머니는 복녀의 손을 다정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미가 반드시 널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 몸 조심하고 조금만 더 견뎌다오. 복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길을 놓지 않았답니다. 서로의 체온만으로도 긴 세월의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빈선비는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죠. 복녀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이놈의 사또, 내 손으로 반드시 파멸시키겠다. 어머니와 유빈선비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관할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자 어머니는 곧장 말했죠. 유빈아, 할머니를 찾아가야겠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날의 하늘에는 오래 잊혔던 희망의 빛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반대하는 혼인 이후 한 번을 찾아가지 않았죠. 어머니는 지금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 그 어떤 감정도 사치라 생각이 들었답니다. 잠시 후 대궐 같은 기와집 때문에 어머니는 서고는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머니를 뵙고자 왔다. 이 말에 머슴이 서둘러 밖으로 나왔죠. 아이고 아씨, 오랜만에 뵙구먼요. 상도라범, 잘 있었는가? 상도라범은 할머니한테 고했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방에서 나오고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독한 거사, 그리 한 번을 찾아오지 않고 지금에서야 왔느냐? 어머니는 늙은 할머니를 보니 그동안 쌓인 원망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금은 제 딸을 구해야 해서 왔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구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죠. 그 아이가 아직 살아 있었더냐?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자신이 말 실수를 한 듯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녀는 8살 때 부모님과 나들이 나갔다가 북적이는 장터에서 잠시 손을 놓쳤죠. 그 사이 낯선 여인의 손에 이끌려 떡을 먹은 기억뿐 그 이후로 부모님을 만날 수 없었답니다. 복녀는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며 부모님을 찾으려 했지만 그 다음의 기억은 혼자 덩그러니 세상에 남아진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진실은 따로 있었답니다. 복녀를 데려간 이는 사실 복녀의 친할머니였죠. 복녀의 어머니는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가난한 양반과 사랑에 빠져 집안에서 내쳐졌습니다. 할머니는 권세 높은 집안에 먹칠을 한 것이 용서가 되지 않았죠. 그리하여 복녀가 태어나자 복녀의 존재는 할머니의 치욕으로 여겨졌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복녀를 몰래 데려간 것이었답니다. 할머니는 복녀를 한 기방의 행랑채에 맡기며 말했죠. 이 아이는 여기까지다. 우리 가문의 핏줄이 아니다. 할머니는 딸에게 자신의 잘못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탓을 하며 통곡하며 울었죠. 미안하구나. 그때 내가 노망이 들었나 보다. 어머니, 아비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후로 우리도 남이 되었지요. 유빈아, 내가 찾아달라고 한 사람은 찾았더냐? 네, 그분은 지금 의금부에 계십니다. 의금부라 하였느냐? 그래, 다행이다. 내가 말을 타고 이 사실을 알려라. 이 놀이개를 가져가면 알아볼 것이다. 하여 유빈선비는 말을 타고 의금부로 갔습니다. 해가 지는 오후, 유빈선비는 의금부에 도착을 했답니다. 박독일님을 찾아왔습니다. 박대감이 누구신 줄 알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사정이 급하여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찾아와서는 사정을 하지. 헌데 의금부 판사님은 청렴 결백하게 판단을 하시는 분이니 죄가 없으면 적게 받을 것이고 죄가 많으면 많은 만큼 받을 것이니 그리 알고 가시게나. 그것이 아니었고 의금부 판사님께 이 두 개의 놀이개를 보여주시면 아실 겁니다. 이것만이라도 전해주세요. 군사는 나이가 어린 선비가 점잖은 말투로 부탁을 하니 왠지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여 놀이개를 받아들고 의금부 판사께 전달을 하기 위해 집무실로 갔습니다. 잠시 후 판사님,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더냐? 이리 가져오너라. 군사는 두 개의 놀이개를 주었습니다. 헌데 판사는 놀이개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떨리는 손으로 잡았답니다. 이 놀이개를 가져온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놀이개를 가지고 온 선비가 밖에서 기다립니다. 어서 모시고 오너라. 하여 군사는 허겁지겁 나가 유빈 선비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모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머니는 따님을 구하시기 위해 관하로 갔을 겁니다. 이 놀이개를 보시면 빨리 서둘러 딸을 구해달라 했습니다. 판사는 유빈 선비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군사를 몇 명을 데리고 말을 타고 관하로 달렸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관하 안은 고요했고 사또의 방에만 불이 밝아 있었죠. 사또는 복녀가 넘어오지 않으니 심술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 칠푼댁을 불렀답니다. 칠푼댁, 아무도 모르게 복녀를 내 방으로 데리고 오너라. 네, 사또나리. 칠푼댁은 오늘이 사또가 복녀를 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 복녀가 그리 불쌍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이고, 귀신은 뭐 하는겨? 이놈의 사또를 잡아가지 않고? 칠푼댁은 천천히 간수한테 가서 귓속말을 하니 간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한편 복녀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서둘러 관하로 찾아갔죠. 감옥에 복녀라는 아이가 있다 들었소. 만나게 해줘. 지금은 아니되요. 내일 다시 오시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러는 것이냐? 냉큼 문을 열지 못할까? 문을 지키는 포졸들은 범상치 않은 할머니를 보고 주춤거리며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도 어쩔 수 없지요. 사또나리께서 그 누구도 관하로 들어보내면 아니 된다고 하셨소이다. 오호라, 맨 입으로는 아니 된다는 말이구나. 할머니는 자신의 손에 있는 은가락지를 빼내어 포졸한테 주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더 주겠다. 그러니 제발 복녀를 만나게 해주게. 포졸들은 은가락지를 보니 탐이 났던지 조용히 말했답니다. 소란을 피우면 우리는 목이 달아나요. 그러니 잠시 얼굴만 보고 나와주시오. 알겠네. 얼굴만 보고 나오리다. 하여 어머니와 할머니는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데 감옥 안에 있어야 하는 복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복녀가 없어졌소. 어디로 보낸 것이요? 오늘 밖으로 나간 죄수는 없소이다. 그렇다면 복녀가 어디로 갔다는 말이요? 잠시만 확인하고 오겠소이다. 포졸은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복녀가 어디로 갔는지 찾았죠. 왜 이리 정신 사납게 뛰어다니는 것이요? 무슨 일 있는 것이요? 감옥에 있어야 하는 복녀가 없어졌구먼. 어디로 갔는지 아는가? 칠푼댁은 하품을 크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나는 또 뭐라고 좀 전에 사또 방으로 들어갔구먼. 뭐시여? 지금 복녀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복녀를 찾고 있구먼. 뭐요? 아이고 큰일이구먼. 칠푼댁과 포졸은 사또 방으로 뛰어갔답니다. 사또나리 큰일입니다요. 사또는 복녀를 품에 안으려고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칠푼댁의 말에 화가 났던 거죠. 이 밤에 무슨 큰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냐? 복녀의 어머니와 할머니라며 찾아왔구먼요. 거지 계집이 아니었더냐? 갑자기 어머니와 할머니라니. 제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녀는 칠푼댁의 말에 서둘러 감옥으로 가려 했습니다. 죄인이 누구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냐? 저는 사또의 관자를 훔친 적이 없습니다. 사또나리가 오늘 같은 상황을 만들려고 그리하신 것은 아닙니까? 뭐시라? 인연이 지금 오냐 했더니 내가 누구인지 까먹은 것이더냐?
그런데 그때 사또나리, 더 이상 시끄럽게 하고 다 물러나거라. 내가 2년의 방자함을 오늘 가르쳐야겠다. 그것이 아니었고 의금부 판사님이 오셨습니다요. 사또는 의금부 판사가 왔다고 하니 혼비백산이 되어 허겁지겁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금부 판사님께서 어찌 이 늦은 밤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요? 복녀라는 아이가 이곳에 끌려왔다고 들었다. 무슨 일이십니까요? 묻는 말에 답을 하라. 네, 맞습니다요. 방에 있던 복녀는 의금부 판사가 밖에 있다는 말에 서둘러 밖으로 나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사또의 관자를 훔친 적이 없습니다. 헌데 사또가 저를 취하려고 거짓으로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의금부 판사는 자신의 딸인 복녀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이 아이를 밖에서 기다리는 어머니 품으로 보내거라. 잠시 후 사또는 의금부 판사한테 죽지 않을 만큼 맞았고 감옥에 갇혔죠. 복녀는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유빈선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얼마나 놀랐더냐? 이제 걱정하지 말거라. 의금부 판사는 복녀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관아에서 죄 없는 사람들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벌을 준다 들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상 명명백백 밝혀낼 것이다. 하여 어두웠던 관아 안은 횃불로 밝아졌고 침묵하던 관속들은 불빛 아래에 벌벌 떨기 시작했답니다. 판사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감히 관아를 사사로이 백성을 능욕하고 뇌물을 탐하였으며 수청을 강요하려 한 죄까지 더했다. 죄상이 이토록 명확한데 무엇라 변명할 것이냐. 사또는 식은땀을 흘리며 엎드린 채 변명을 찾지 못했죠. 입술을 달싹였지만 판사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 이 관아의 장부, 관리들의 증언, 죄수들의 명단 모두 조사할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갇힌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또한 내 죄가 된다. 판사의 목소리는 관아를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의금부로 보내져 파멸이 되었으며 지은 죄를 형벌로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금부 판사는 어머니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죠. 혼인을 다시 했구려. 아들이 참 잘생겼어. 혼인이라니요. 내 딸을 잊어버리고 너무 힘이 들었는데 벗이 죽으면서 저한테 부탁한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보다는 의금부 판사가 되시어 더 좋아 보입니다. 당신과 헤어지고 무능한 나로 살려니 힘이 들더이다. 그래서 악으로 공부를 하여 이곳까지 올라왔지요. 두 사람은 의문이 풀렸고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답니다. 한편 내가 미안하다. 할머니가 노망이 들어 너를 버린 것이다. 내 부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단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복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가슴이 저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복녀는 삶이 너무 고달파 원망도 증오도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답니다. 차디찬 겨울밤 비를 피할 곳조차 없이 떠돌던 어린 시절 배고픔에 울던 그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고통의 끝에 이제야 진실을 마주한 것이었죠. 왜 이제야 저를 찾으시나요? 저는 하루하루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손에 버림받은 줄은 몰랐습니다. 복녀는 할머니를 원망하며 목 놓아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복녀를 향해 손을 떨며 뻗었지만 쉽사리 닿을 수 없었고 그동안 쌓인 세월의 죄가 복녀와의 거리만큼이나 멀고 아득했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정말 미안하구나. 너를 품에 안아주지도 못했다. 복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 속에는 아직 용서도 미움도 다 담겨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자리한 것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했던 복녀의 외로움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족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복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죠. 이제라도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미움, 원망보다는 지금 너무 막막할 때
저를 찾아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큽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긴 세월의 오해와 상처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의금부 판사와 복녀 어머니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을 만들어 살아보면 어떻겠소? 복리한테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소? 그리하겠습니다. 한 번에 딸과 아들이 생겨 부자가 된 듯 합니다. 아들은 아니지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법과 약조한 것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크면 혼인시키기로요. 복녀를 바라보는 유빈이의 눈빛은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닌 연모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지요. 의금부 판사는 그제야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내 예비 사위가 아주 똑똑하고 인성이 반듯하게 보여 마음에 듭니다. 제가 키웠지만 참으로 착한 아이입니다. 몇 개월 후 따뜻한 봄날. 유비는 장원급제를 하여 말을 타고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헌데 대궐 같은 기와집 앞마당에는 누구의 혼례식인지 준비가 한창이었죠. 유비는 어사화를 쓰고 기와집으로 들어갔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랑이 도착했다며 박수를 치며 웃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비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의금부 판사, 어머니한테 큰 절을 올렸죠. 어머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신랑이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유빈아, 이제 너의 어머니와 약조한 것을 지키려 한다. 우리는 너희들이 성인이 되면 혼인시키기로 했었지. 난 딸을 찾았으니 난 유빈이가 아들보다는 사위로 탐이 나는구나. 어머니는 유빈의 손을 잡고 애틋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가슴으로 난 영원한 아들이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남의 딸한테 너를 주는 것은 너무 아까웠다. 그리고 유빈이의 눈이 복녀한테 닿아 있더구나. 어미가 잘못 본 것이냐? 유빈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깊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답니다. 어머니를 속일 수가 없군요. 맞습니다. 복녀를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허나 남매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요. 헌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너무 놀랍기만 합니다. 이제 복녀를 이뻐해주며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바라는 것이 없느니라. 네 어머니, 정말 복녀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복녀와 유빈이는 혼례식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